자, 그러면 이제 항일 운동 전개 과정을 좀 이제 도표로 좀 정리하고 나서 강독을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항일 주체는 국민당을 주축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중간파 학생운동도 있고 공산당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 비율을 보면 국민당과 공산당 한 10 정도 차지하시고 보면 돼요, 각각. 얘들은 결집된 세이고 조직화된 세이지만 쪽수 보면 이들이 인제 상당히 중요하죠. 학생운동, 중간파, 시민들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데 자, 학생운동 중간파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이들은 항일이에요. 음. "끝까지 싸우자. 적극 싸우자." 그렇게 했는데 요 국민당하고 공산당은 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이 항의는 하지만 이게 좀 약간 미세한 결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볼게요. 자,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인제 만주사변이 터지니까 아 국민당은 지금 뭐냐면 공산당을 때려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번보다는 공산당이다.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 부정왕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장안왕부터 장한영에게 명령을 내리죠. "일본군하고 정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라." 그래서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에 쉽게 만주를 장악했던 배경이 되는데 국민당은 이제 국제연맹이나 이런 데 외교적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인제 1932 년에 일본이 또 상해사변을 일으켰잖아요, 제 1차 상해사변을. 그때는 좀 약간 강경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일면 저항하면서 일면 교섭을 하죠. 이 군대를 파견해서 저항하다가 인제 또 한편으로 국제연맹을 통해서 교섭도 하고 막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있다가 인제 1933 년에 앞에 성안내 후양해 정책을 공식화시켰고 게다가 인제 이렇게 하다가 인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이제 반발이야. 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제 뭐냐면 여기 그 여론도 별로 안 좋게 됐죠. 특히 인제 당내에서 국민당 안에서 뭐냐면 복권인민정부 같은 것들을 만들어져요. 물론 이거는 군벌들이 만들어진 정부지만 군벌들 입장일 때는 인제 그 장개석의 중앙 집권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걸 대놓고 하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제 장개석이 "항해를 안 찾는다." 하면서 복건성에 인민정부를 만들고 그래요. 예, 막 그렇게. 그래서 인제 그거에 대해 공산당이 막 지원해 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장개석이 인제 이런 소극적인 저항에서 적극적인 저항으로 넘어가는 이제 계기가 됐던 배경이 뭐냐면 기동 민무력이야. 그래서 이제 기동 지역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거기에 인제 그 기동자치정부라고 해서 뭐냐면 일종의 인제 그 일본의 계대 정부가 그때 인제 하북 지역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원래 중립 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제 그 지역은 그 뭐냐면 일본이 장악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기동 민무역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인제 또 밀무역도 하고 법회도 막 위조 지폐도 막 찍어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제 그 남경이 큰 경제 타격을 받게 돼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거의 세금도 안 내고 무역도 하고 그다음에 법회도 막 찍어내고 하니까 이제 남경 정부가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남경 정부가 이제 뭐냐면 입장이 바뀌어져. 여기부터 해서 입장이 바뀌어지면서 인제 뭐냐면 항일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항일에서 벗어난 거고 이게 항일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 이중전회를 개최해요, 1935 년에. "모욕을 참는데도 지금 한도가 있다. 너희들은 너무 선을 넘고 있다." 해서 이제 일본한테 경고를 보내죠. 그리고 1935 년에 또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그리고 인제 있고 그다음에 양강사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복권 인민정부 안에서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국민당 안 군벌 안에서 인제 항일을 명목해서 장기석한테 개긴 사건이거든요. 하여튼 그 두 사건을 제가 적어 놓은 이유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요. 예. 자, 결국에는 이제 항일로 인제 항일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1936 년에 서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37 년에 중일 전쟁과 연결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조항 정책, 일면 저항, 일면 교섭, 성 안내 후양 정책 이런 것들은 소극적이었다가 나중에 인제 기동 밀무역을 등에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반발 등등 또 여론도 안 좋고 보니까 얘네들이 요렇게 하면서 인제 항일 쪽으로 나갔다. 적극적인 항일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공산당을 보자, 공산당. 이 공산당은 크게 인제 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인제 항일로 나가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반장항일. 첫 번째 단계가 반장항일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쭉 있다가 피장항일. 음. 그다음에 요 세 번째가 인제 뭐냐면 연장항일이야. 예. 여기 세 강인데 반장항일은 뭐냐면 장개석에서 반대하면서도 항일하자. 아. 그래서 이제 이 공산당도 초창기 때부터 뭐 적극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야, 항일을. 얘네는 인제 뭐냐면 이 항일을 일종의 국민당의 어떤 장개석 정부에 반대하는 걸로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반장으로. 그러니까 장개석이 정항하는 그 도구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 겉으로는 인제 이 중간파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겉으로는 중간처럼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갔던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뭐냐면 12.25 운동이었죠. 12.25 운동. 이 12.25 운동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북중국 분리 운동 반대 운동이었는데 이걸 이제 지원하게 되고 특히 대장정 중에 코민테른 지시가 떨어져. 예. 이 실체화인데 이게 파리 선언에 반영되는 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 통전을 계기로 해 갖고 이렇게 인제 거쳐서 파리선과 오후 통전을 거쳐 가지고 뭐냐면 쪼금씩 바뀌어요. 피장항일로 가요. 피장항일은 뭐냐면 장개석하고 항쟁은 하지만 뭐냐면 장개석과 그 무리들 있죠. 그러니까 장개석하고 같이 인제 있는 그 민족주의 색들을 같이 편원해 갖고 같이 항일하자.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제 장개석한테 메시지를 던지죠. 너희도 생각만 좀 달리하면 이렇게 같은 항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전의 반장보다는 피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이제 장개석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뉘앙스를 줬던 것이 이 피장항일이고 이게 파리선이나 오후통전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반장항일에서 피장항일로 이 전환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1936 년에 그 당시 모택동이 단결 엄호 선언을 지지해요. 그래서 인제 그때 그 모욕을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이 그 장개석의 발언 있죠,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정구정의 어떤 선언도 지지하고 그러면서 정경 대표를 이제 만나고 그래요, 정경 대표를. 그리고 나름대로 또 모택동이 민주공화국인 형태를 제시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인제 조금씩 인제 장개석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친해지면서 좀 접근하면서 결국에는 연장항일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장개석이 중국의 장악하는 실체라는 걸 중앙정부라는 걸 인정하고 장개석을 중심으로 해갖고 항일하자라는 게 영장항일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피장항일에서 연장항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걸 보고요. 결국엔 서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냐면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곧바로 국공합작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중간파 활동을 볼게요. 학생운동 중간파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학생운동이 인제 시작되면서 남경 집회를 통해서 했는데 이때 인제 뭐 중간에 인제 뭐냐면 군민 엄호 자구회나 중국 민권 보장 운동 같은 것들 했어요.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 보면 송경영이나 최원배, 류씨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국내의 명망가들이죠. 그리고 인제 이들은 뭐 중간에 인제 그 공산당, 국민당도 아닌 중간파 정도 사람들인데 중국 중간파나 아니면 국민당 극진 세력들이 인제 조직한 단체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1930년 12.25 운동이죠. 이 학생 운동인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두 번이나 나왔는데 자 일제가 그 당시 북중국 분리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반대하게 돼. 예. 그다음에 또 일제가 그 과정에서 뭐 하복을 자치하는데 말이 자치지 그냥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12.25 운동이 폭발돼 나가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상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상해 구국회 같은 단체들이 인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경에서 시작된 이제 단체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인제 됐다. 그래서 종전에 인제 이런 도시 명망가 중심의 어떤 그 운동에서 대중 항일 운동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 학생 들이 주도했던 12.25 운동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제 여러 파들이 하나로 뭉쳐 가지고 중간파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정구정이죠. 정구정. 예. 그래서 이제 정구정 내용을 보면 남경 정부를 인정하자. 남경 정부가 실세라는 걸 해서 거국일치 정부를 구성하자는 거야. 그리고 자신들이 중간파 입장에서 좌우 대립 이제 공산당, 국민당의 계급적 대립 조종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국방회의 같은 걸 소집을 하고 그리고 단결 엄호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들은 원래 첫점에 핏장항이었다가 또 연장항이 넘어요. 단계석을 인제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데 국민당 관계를 보면 이게 원래는 처음에 친선 관계였다가 점점 악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예 무술군자를 인제 무술 7 군자를 체포하고 그래 갖고 인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가고
이에 반해서 이 국민당과 달리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모택동이 이제 이 정부전 단체를 이용해 먹죠. "너희들 지지해 준다. 상계성 말도 좀 약간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인제 모택동이 항일의 주체로서 인제 부각이 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중간파들 뭐냐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항일 정선뿐만 아니라 뒤에 인제 뭐 국共내전할 때 이 공산당 세력들이 이 중간파들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해,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에게 이제 힘을 보태도록 이제 하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뭐냐면 성공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해서 이 국민당은 모택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는데 국민당은 끌어들이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 독재를 강화하고 탄압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런 중간파들이 요쪽으로 다가가는 민주동맹이라는 단체도 뒤에 나오지만 하여튼 이런 중간파 단체들이 요런 모택동 공산당을 지지하면서 인제 완전 게임이 오버가 끝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세 가지 흐름,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당 흐름과 이런 학생운동 중간파 그다음 공산당 흐름이 하나로 이제 결집된 것이 뭐냐면 1936 년에 이 서안 사건이죠. 그래서 인제 이 서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1937 년에 중일 전쟁 때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항일 모든 당파가 인제 모든 세력들이 이제 결집된 항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건데 여기서 자세한 내용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정리를 쭉 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중간중간 좀 얘기는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어디를 보시면 자세히 되냐면 강자중국사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최근에 인제 이거하고 또 뭐가 있냐면 갑자기 생각난다. 중국 근현대사 삼천리에 나와 있는 그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나오면 좀 약간 인제 그 한의중 내용을 좀 벗어난 내용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인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자 여기 인제 보겠습니다. 자 1931년 9월 18일 날 일본의 강동군이 봉총교에서 만주철도를 폭파하면서 어 그것을 중국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중국군을 공격하면서 9.18 사변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자 여기에서 강동군이 이제 봉총교에서 만주철도를 포기 폭파한 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당시 남만주철도는 이제 일본에 이제 가나다에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어 노숙자들 한 명 이제 꼬셔 가지고 죽여요, 중국인 노숙자를.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봉천군 뭐야 장자진 군대 군복을 입힌 다음에 여기다가 어 다이너마이트 좀 손에 쥐게 하고 거기에 남만주철도 옆에 딱 놔두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철로를 잠깐 폭파시켜 일부러. 그래 갖고 이걸 핑계로 이 뭐냐면 "장화장군이 우리 공격했다." 그렇게 해 갖고 인제 뭐냐면 만주사변을 일으켰죠. 이걸 이제 요주 유조고 사건이라고 해요, 유조고. 그래서 이 유조고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뭐냐면 어 만주사변을 일으켰어요, 만주사변을.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일어났는데 일본은 순식간에 만주를 점령하고요. 만주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그 장개석 정부가 부주항 정치를 부주항 "싸우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물러나." 그래서 이제 쉽게 점령하고 마지막 항제였던 이제 성통제를 내세워서 친일 정권인 만주국을 세워서 남경 정부부터 단절시켰다. 그래서 만주국이 1932 년에 세워졌죠. 그 만주국이 세워진 것을 좀 약간 인제 그 국제 여론을 이제 좀 피하기 위해서 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으킨 게 뭐냐면 상해사변이에요. 1932 년에. 자 마침 제3차 공산당 포위 공격을 지휘하고 있던 장개석은 만주의 실제 지배자였던 장하장의 시하에 동부군을 하여금 일본에 저항하지 말고 철수하도록 부조항 정책을 했다. 외교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국제연맹에 뭐냐면 제소를 해서 뭔가 인제 국제연맹이 인제 그걸 결의를 했죠. "일본군 철수해라." 그리고 뭘 파견했냐면 그때 리틀 조사단을 파견했어.
그리고 니떼 조사단이 파견 나와서 보고서 쓰면서 이건 분명히 일본이 침략 전쟁이다. 그래서 인제 일본군의 어떤 그 철군을 촉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가 인제 뭐냐면 "아 나 몰라." 하면서 그냥 국제연맹을 탈퇴했어, 일본이. 자, 장개석의 부조항 정책에 택한 것은 잔여 군번의 지방할과 반정교섭파의 국민 언론, 무엇보다 공산당의 소비에트 지역 등의 존재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기만 취약함으로 국제연맹 제소와 같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국제연맹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잠시 공직에 물러났다가 앞에서 했지만 장개석은 인제 공직에 자주 물러나가요. 자기 하야 선언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개석이 정군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그냥 하야에도 인제 뭐 다시 인제 장개석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니까 다시 복직을 하죠. 그리고 왕정이와 타협해 복직했다. 자, 그래서 왕정이와 장개석의 합작 정권은 1932년 1월 일본이 상해를 침략하자, 자 여기에서 상해 사변이라고 하죠. 이에 저항하면서 국제연맹에 제소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 상해 사변은 이제 앞에서 했지만 만주 사변과 그 만주의 건립을 국제적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일으킨 거야. 그래서 핑계는 이제 상해에서 일본인 살해 사건을 핑계로 해 갖고 그 당시 이제 조계를 경비했던 일본 해군 육전대가 중국 19도군이 이제 충돌한 사건이에요. 그래 갖고 이제 일본이 인제 병력을 추가 파견했고 그때 19도군이 끝까지 싸우다가 항전하다가 후퇴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윤봉길 의가가 이때 이제 승전 파티를 인제 열었던, 홍콩공원에서 이제 승전 파티를 일본군이 열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윤봉길이 폭탄을 던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정책은 뭐냐면 일명 저항, 일명 그 교섭이에요. 그래서 저항하면서도 또 외교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어. 양면적인 정책을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아마 인제 왕정이하고 인제 장개석이 연합 정권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왕정이는 요기하고 여기는 교섭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이 왕정이는 나중에 그 뭐냐면 일본의 계례 정부 쪽으로 가죠. 이 완전 친일파가 돼 버려. 예. 자, 하여튼 그때는 친일파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국제연맹은 일본군이 상해와 만주의 철수권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아예 국제연맹을 탈퇴해 버렸다. 자, 이어 이제 1933년 1 월에 연화성을 치르했어요. 연화성은 이제 어디냐면 만주하고 이제 오늘날 그 하북 지역, 그 중간에 있는 내몽골 자치주가 있어요. 그 지역을 들어온 거야. 침략을 했던 거죠. 근데 국민정부군의 반격을 받고 다시 밀려 6월 당고 정전협정을 맺었다. 예, 당고 정전협정을. 자, 그래서 인제 당고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그 맺은 협정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예. 잠깐 정리를 좀 해 보면 이게 어디까지 있어. 예. 서북지방 공격이, 잠깐만요. 아픈 자, 여기 일본이 인제 연화성을 공격을 했는데 요 과정을 보면 산해관 사건을 계기로 해요. 산해관이 여기 있죠. 거기에 인제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연화성을 공격했어요. 요 지역을 공격한 거야 지금. 그래 갖고 당고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때 인제 이 당고 정전 그 협정이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 요 지역이 연화성, 수원성 이런 지역이요 지금은 인제 존재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내몽골 자치주라고 돼 있어요, 요 지역이. 그래서 요 지역을 뭐냐면 비무장지대로 설정해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자, 요거는 여기 비무장지대니까 요 만주에 요게 만주국이 있었거든요. 만주국을 인정해 준다는 거냐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뭐냐면 비무장지대 설정으로 일본은 하북성에서 활동 영역을 확보하고 요게 인제 요게 바탕으로 새로운 침략 활동의 전개 발판을 마련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제 뭐냐면 북부 중국 분리 공장을, 북중국 분리 공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인제 그 당시 또 메이지는 항원 협정을 체결해 갖고 중국의 중앙군이 하북성 밖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북성 밖으로 인제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항일 여론도 금지했죠.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오는데 요건 좀 이따 한번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 자료를 좀 읽어 가면서 좀 설명할게요. 제가 이거 자료를 이렇게 퍼 놓는다고 했는데
잠깐 펴 놓지 못했어요. 하여튼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하복 기동 방공 자치 정부를 뭐냐면 만들어요. 예, 하복 기동 방공 여기에다가 요 지역에다가 중립 지역인데 하복 기동 방공 자치 정부를 인제 만들고, 아 그래서 인제 이 친일 정부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지역에 자기 인제 친일 정권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밀무역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남경 정부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남경 정부 안에서도 인제 기찰 전문 위원회 같은 걸 수립해서 그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기찰 전문 위원회는 인제 요 북경이나 요 주변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자체가 요 지역을 이제 인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북중국 분리 운동을 표명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 특히 이제 하복 기동 방공 자치 정부가. 예.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성도 공격을 하죠. 예, 그래서 내몽골 분리 작전을 이당해 갖고 했고, 연화성 옆에 인제 수원성이 있는데 여기도 공격해서 내몽골 전체를 다 장악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이 그 당시 이제 기동방공자치정부가 만들어지고 국민당 안에서도 기찰전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지역을 이제 분리시켜서 요쪽 정부만 가난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제 학생들이 빡친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침략을 피부에 난 자진구대한 병을 보고 피부병을 보고 공산당을 뱃속에 깊숙이 뿌리 박힌 병으로 간주한 장개석은 일본과 정규전이 중지되자 공산당 속탕 작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4 차, 5차 그 뭐냐면 번임 끝에 공산당은 서금을 이제 해서 몰아서 장정기에 올랐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일본과 우호 관계, 이 합방 외교라고 하는데 이 합방 외교 관계를 유지해 자, 일본의 북부 중국에 대한 야심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인제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뭐냐면 반일 활동을 막죠. 요 관련된 내용이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요거는 좀 이따 좀 얘기하고요. 자, 일본 군부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 주둔한 육군은 강동군이죠. 북부 중국의 분리 공작을 추진했다. 자, 이들은 정전구역에서 중국의 의용군 활동이라든가 천진의 친일적인 신문사 사정 그 암살 사건을 구실로 중국 측에 압력을 가해 협정을 냈다. 이게 매진 항해 협정인데 이 매진 항해 협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용이 뭐냐면 잠깐만요. 중국의 중앙군이 하북성 밖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의 중앙군이라고 하면 부 그 국민당 그 직계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국민당 직계부대가 인제 뭐냐면 하북성 밖으로 이동한다. 이단 말은 하북성 이남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경은 인제 중국의 직계부대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인제 지방군들이 지키는 그리고 그 항일 연호는 또 금지시키는 그 내용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매짐 항일 협정을 맺어서 중국 측 압력에 협정을 가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국 국민군은 그 하복성 밖으로 이동하고 일제 항일 여론이 금지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하복성 밖으로 이동하면서 인제 했고 이어 인제 중국의 압력을 가해서 당구업종의 균형의 비무장지대에 최대대 정부를 만들죠. 그래서 인제 여기 앞에서 말하는 하복 기동 자치정부, 기동 밀무역을 인제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자, 이에 인제 일제 인제 일본 세력이 만주를 넘어서 북중부에 미친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인제 국민정부가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하면서 그 뭐냐 만주 사변의 이대로 그 일본의 침략에 대해 부정항주의를 채택해 북부 중국까지 일본의 세력이 미치게 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어떤 항해 운동이 다시 활발해졌다. 원래 만주 사변 이후에 학생들은 대규모 항해 운동을 벌여 잠시나마 장개석을 공직에 물러나게 하고 상해사변 때 중국군에 적극 항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인제 정부의 단속으로 대규모 학생 운동을 금지하고 비판적 인사들은 앞에서 인제 뭐냐 민권 보장 동맹 이게 인제 결성이 됐죠. 중심으로 항일파 민권 보장 운동, 무장 자위 운동 등 항해 운동을 면면이 이어졌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권 보장 동맹, 국민 엄호 자구회 뭐 이런 것들 이 중간파 활동인데 요때까지는 주로 인제 이런 단체들은
저도 이제 국민당 좌파라든지 뭐 중간파 이런 사람들이 인제 했죠. 대중적인 조직은 아니에요. 자, 그러던 중 북부 중국에서 분리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중국 전역에 식민지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12.19 운동이 항해 운동에 폭발했다. 그래서 1935 년에 12.19 운동이 일어났다. 자, 1935년 12월 9일 북경대학생을 비롯해서 북평의 수천 명 학생들이 내전 정지와 이제 항해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자 정부가 파급되었다. 상해에서는 이에 호응해요. 구국회 운동이 이제 전개되었고, 이 구국회는 자주 나오는 거야. 나라를 구하자. 이런 거잖아요. 자, 상해에서 조직된 구국회는 다른 대도시까지 번져 나갔다. 자, 북부 중국의 항해 운동이 학생 중심이었던 데 대해서 구국회는 강범위한 각계각층이 망라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구국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전국 각계 구국연합회가 조직해져. 이게 약칭 정구정이라고 해, 정구정. 그래서 정구정을 조직해서 국민정부 하여금 항일에 위한 전민족 의사를 결집시켜 거국일치 정부를 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했죠. 자, 아까 인제 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앞에 이제 각계 구국연합회 정구령인데, 이 정구령은 앞에 이제 언급했던 단체들 있죠. 여기는 국민어무자구회나 뭐 이렇게 이런 단체들은 좀 엘리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주권 중국 민권보장동맹이나 뭐 이게 좀 발전된 국민어무자구회는 다 엘리트 중심이고, 근데 요 단체는 좀 약간 정계층적인 조직이에요. 시민, 학생 이 연합 조직이거든요. 대중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방향을 보면 그대 보면 남경 정부를 중앙 정부로 인정해요, 이들은. 그래서 거국일치 정부를 구성하고 남경 정부를 중심으로 항전 체제 항일 방안을 제시했다. 예. 그래 갖고 인제 종전에 반장하기 위해서 이제 핏장이로 넘어가는 중간사의 큰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계급 대위의 조종자로서 중간파를 좌우하고 공산당과 국민당 양당을 넘어서 전 민족적 차원의 항일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항일 대중운동을 흡수 통합을 했다는 거. 그래서 항일 언론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 국민당 정부의 부분적인 전환 유도, 그러니까 항전을 이제 전환적 유도했고, 장개석이 이제 유명한 말 있죠. "당견을 모욕을 막아내기 위한", 그러니까 이건 장개석이 말한 거예요. "우리는 당견을 모욕을 막아내기 위한 약간의 기본 정근과 최저 요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앞에 인제 장개석이 인제 했던 얘기가, 잠깐, 여기가 "모욕을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을 인제 뭐냐면 호명하는 거죠. 예. 호명하면서 단결 모욕을 막으니까 장개석의 이제 발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뭐냐면 단결해야지만 그거를 모욕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장개석의 말을 어 빌려 가지고, 장개석이 "너가 이제 모욕을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모욕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기본 조건 최저 요구를 인제 발표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결 엄호라고 해요, 단결 엄호. 그래서 이 단결 엄호에서 뭐 있냐면 장정권 지도하에서 항일전 체제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중간파 인사의 영향을 강조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책 전환을 인제 뭐냐면 그 작용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장정권의 지도 아래 항일 정제 체제를 확립하고 중간파 인사에 영향을 주고 중공의 정책 전환을 작용했다. 이게 영향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단결 엄호를 발표해서 장개석에게 "너가 뭐냐면 이제 넘는 거에서 한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모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기층민족의 구국운동을 이제 조직화시켰다. 그 의의를 보면 이런 정부의 활동 통해서 서안 사건과 제2차 국공합작에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 갖고 인제 중간파 활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공산당은 이미 장정주인 1935 년에 파리성을 반포해서 내전 정지와 폭넓은 민족 연합을 주장하면서 통일된 정부와 한일 연구를 조직하도록 제안했다. 근데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요걸 좀 더 이제 공산당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인제 파리 선언을 인제 했거든요. 예, 기존에는 인제 반장항이었는데
이 8.1선이나 그 뒤에 있는 이제 5호 통전을 계기로 해 가지고 피장항이 넘어가요. 그러면 8.1선이 뭐냐? 자, 이거는 이 코미테름의 제7차 대회에 영향을 받아. 이 코미테 제7차 대회는 그 당시 반파쇼 정권을 이제 반파쇼 전선을 형성하는 데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파쇼 전선을 형성해서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코미테 의사가 이제 중국 공산당에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내전의 정지 호소, 장개석을 배제한 지주, 자산 계급을 포함한 민족 연합 주장, 통일적인 국민정부, 국방정부와 통일적인 항일 연구를 제의하는 그 주요 내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중국 공산당이 공표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왕명이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명이 코미테를 대변해 갖고 파리 선언을 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받아들인 거야. 예.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걸 나중에 받아들였다. 여기에서는 인제 뭐냐면 그 장개석을 배제했지만 장개석의 우호세였던 지주 자산 계급들을 포함한 민족 연합을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예. 얘는 배제했지만 그래서 이걸 인제 뭐냐면 피장항이라고 해요. 예. 그 장개석을 압박을 해서 항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장개석은 배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있고 계속 볼게요. 자, 그 결과 이제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장개석 타도 정제로 국방정부, 그다음에 항일연군을 수입했고 소비에트 인민공화국 구상을 제기했다는 거. 분홍 정책을 이제 변경했고, 그 분홍 정책 변경이라는 것은 종전에 토지를 인제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뺏어 가지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감조 감시 정책 있죠? 어.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지대를 낮추는 방법 이렇게 인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파 세력들은 끌어들이지만 민족주의 세력들은 끌어들이지만 장개석은 배제했다는 게 좀 있죠. 자, 그래서 의의를 보면 종전의 이제 노동자, 농민 중심의 항일 하층 통일 전선 연합에서 벗어나 지식인 소부르주아 세력들을 항일 전선 연합으로 끌어내는 데 연대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냐면 장개석의 항일 연합 전선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있고 그 피장 항일 단계를 볼게요. 자, 중국 중공 공산당의 항일적인 태도를 보인 반장개석 군벌 협력에 대해 소련이 비판을 하게 돼요. 이 앞에는 양강사변이 있었는데 양강사변은 인제 군벌들이 장개석을 비판하는 과정에 명분으로서 항해를 내세우면서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 강동 강서 지역에서 일으키는 사건인데, 그걸 인제 뭐냐면 중공이 장개석을 반대했다고 해서 군벌들을 지지해 줘. 근데 소련의 입장을 때 코미테 입장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무리 그러면 그렇지 선을 넘었다 해 갖고 소련이 이걸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인제 얘네들한테 찾아와. "이거 이건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니냐." 이 아무리 장개석이 싫다고 해도 그래도 군벌 지지만 아니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했고 오호통전에서 내전을 그치고 하의를 맺어 일치항일적인 통전을 인제 공포를 하고 인제 이걸 설득을 받고 인제 그 중국 공산당에서 그러면 인제 어느 정도 많이 일리가 맞거든. 그래서 인제 요걸 내세우죠. 내전을 그치고 하의를 맺어서 일치항일한 통전해서 전체 무장 부대에 일치항일을 제안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호통전하고 그다음에 요 8.1 선언을 공산당이 수용하는 거, 이런 것들 인제 뭐냐면 종전의 반장항일에서 피장항이 넘어가는 가도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택동이 앞에 정구령이 단결 옹호 선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결 옹호 선언을 지지해. 음. 그래서 "우리도 인제 항일하겠다." 그래서 인제 도시 대중과 지식인들의 일치 항일 요구를 수용했다. 그리고 인제 더 나아가서 국민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장개석의 태도를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죠. "너네들이 너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장개석 반대하는 걸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인제 뭐냐면 민주공화국을 제시해요. 우리의 인제 새로운 인제 통일 방안을. 그리고 장개석의 모욕을 참는 데 한도가 있다는 반도 지지해요. 어 그러면서 인제 점점 인제 뭐냐면 장개석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민주공화국 제시인데 국민당이 보낸 서한이에요. 내용을 보면 장개석 정권을 인정하는 전제로 인제는 장개석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여기 8.1 선언까지는. 근데 요때부터는 장개석 정권을 인정하게 돼. 그러면서 피장하기 위해서 인제 더 나아가서 연장항일로 나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전제도 보통 선거를 통해서 각 세력에 구성된 통일적인 국방 정부를 수립하자. 민주공화국을.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공의 의도가 뭐냐? 장개석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현실적인 열세에서 벗어난 항일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 음. 그리고 인제 의의를 보면 장개석 정권부터 수용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자기가 항일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중도파 세력들을 포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후에 인제 이걸 바탕으로 국共내전 때 정치 협상의 어떤 여론적 바탕이 됐다. 이 신민주주의 이론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봤고 그러면 계속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공산당이 이미 장정년 1835년 파리선언을 발표해 내전 정지와 폭넓은 민족의 연합을 주장하면서 통일된 국방정부와 항일연구를 조직을 하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공산당이 파리선언을 공포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산당이 이건 코민테른에서 이제 망명이 작성해서 이제 공포를 했던 거고 이걸 이제 중국 공산당이 승인해 준 거죠. 마요보 회의에서. 예. 그래서 하여튼 공산당의 입장으로 인제 받아들이긴 했지만 얘가 발표한 건 아니야. 예. 그렇지만 이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항일 연군에서 할 때 여기에 주의할 것은 아직까지 장개석은 배제다. 왜냐하면 장개석에 대한 악감정이 많죠. 이 대장 그 장정 중이었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야 돼. 자, 이후 인제 장정이 끝나고 섬서에 이제 정착이 된 뒤에 도시에서 항일 학생 항일 운동이 성동 항일 학생 운동을 성동했고 12구 운동에도 공산당이 영향이 컸다. 공산당은 만주 사변 이래에 중국 전세의 변화에 따라서 코민테르 지도를 받아 1986년 1936년경에 중국의 실세인 장개석과 연합해 항일 통일 전선을 구축한 정책을 전환했다. 자,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문건이 인제 앞에서 얘기한 그 이죠. 민주공화국이라는 제시죠. 예. 민주공화국.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반장항일에서 피장항일 그다음에 연장항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렇게 넘어가는 예 것이 민주공화국 제시다. 자, 또 구국연합회 등 대중의 항일 요구에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자, 이와 같은 항일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이 치열해지고 공산당이 이에 적극 동조했지만 국민정부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항일전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고 있었지만 구국연합회 지도하에 항일운동이 급진적으로 변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자 7 명을 체포했죠. 네, 공산당 포위 공격 6차 포위를 인제 했어. 고집했다. 국민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그 뭐냐면 결국 서안 사건을 초래해 내전 정지와 일치 항일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했다. 그래서 국민당도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바 소극적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 항일로 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뭐 갑자기 있었던 게 요렇게 요렇게 인제 했다 보시면 돼요. 왔다 갔다 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서안 사건과 제2차 국공합작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이렇게 했는데 잠깐 요것도 한번 읽어 볼게요. 신동계도 한번 읽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신동계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706 페이지 펴 보세요. 대륙 침략을 위한 만주사변. 자, 1928년 6월 북경을 떠나서 봉천으로 갔던 열차가 폭발되고 여기에 타고 있던 만주군벌던 장자림이 폭사했다. 자, 이 사건은 강동 모중대 사건이라고 해요. 강동 모중대 사건. 자, 일본 강동군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으로 전 세계에 놀라고 일본 국내에서도 군국주의 암흑통치의 서막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지식층 사이에 이제 널리 퍼졌다. 당시 장자림은 장개석의 제3차 북벌로 연패하여 그 북경에 북경의 만주 철수 중이었으며 일본은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의 중심으로 만주에서 그들의 이권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그런데 장자림의 만주 기한은 일본의 만주 지배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되므로 이를 제거했던 것이다. 장자림 사후 그의 아들 장하장이 뒤이어 10만 명 군사력으로 민족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일본에 대항했다. 이 당시 만주는 일본의 대외투제 육할에 차지하는 생명선이었다. 그러나 만철이 경영시적으로 악화 인류로 치닫고 있었고 그 위에 1930년대에 세계경제공화국으로 일본의 군부 세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자, 일본 군부는 국내에서 정치적 위치를 강화하면서 1931년 7월에 만주에서 만보사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양민대 대량 학살하고 자,
요거는 좀 잘못된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만보산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보산 지역에서 이제 한국인들하고 중국인들 간의 어떤 수로 관련된 물싸움, 물길을 어떻게 하려고 다툰 거 가지고 가대 포장을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중국인이 한국인을 죽였다는 식으로 인제 가짜 뉴스를 인제 퍼뜨린 거잖아요. 예. 근데 요걸 확인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제 이걸 열받은 인제 한국인들이 대규모 인제 뭐냐면 학교들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살해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그 중국에 알려져서 이렇게 이제 한 하해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중국에 알려져서 험한 분위기를 조성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일본의 가짜 뉴스지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야. 자 하여튼 이어 인제 봉천교의 남만주 철도로 일본군이 폭파하고 이를 중국인 소행으로 전가시켜 대륙 침략의 구실로 이용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강동군은 즉시 봉천 주변의 장안양군을 공격하여 남만주 철도를 연변으로부터 장안양 군대를 몰아내니 이것이 이른바 만주사변이 발단이다. 강동군은 곡 전쟁을 확대하여 길림, 차르, 하얼빈, 그다음 금주를 점령했다. 자, 일본군은 만주사변에 이어서 1932년 1월에 상해사변을 일으켰다. 일본은 중국 국민당, 이 공산당에 있는데 이거 국민당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 같고 국민당 이제 19도군과 전투 중이었으며 이 19도군은 그 뭐야 장개석 직계부대거든요. 그래서 전투력이 상당히 만렙 부대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싸웠어요, 이 부대가. 하여튼 시가전을 통해서 인제 계속 항전을 했고 장개석은 오히려 이제 일본과 정전합전 체계를 하여 후전 상태에 들었다. 그래서 일면 한전, 일면 타협 이렇게 인제 했던 거고 자 중국 내의 적이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고 그 후 일본의 침략에 대처한다는 장개석의 안내 양해 정책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일본 괴뢰정부 만주국을 보죠. 이 만주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민족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본, 조선, 만주, 몽골인 등 일본하고 잠깐 만주족, 몽고족 그다음에 한국, 조선,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이고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일본, 만주, 몽골, 한국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래 갖고 인제 오족 협회화를 강조했다. 5 개.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이 조자가 이게 뭔지 내가 적어 놨는데 하나 민족을 제가 더 있거든요. 일본, 만주, 몽골 그다음에 한국 하나가 더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오족 협화를 강조를 했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시도를 또 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 만주국 관련된 내용은 그 아탄사 일본사에 보면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사 교수님 중에 만주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말이 많았어. 그거 가지고. 그 한번 나올 것 같긴 해. 그래서 나중에 아트란스 일본사 할 때 제가 만주국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인제 보면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더욱 확대돼 나갔다. 네 1931년 9월에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간동군은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남만주 철도가 만주 군벌 장안영 군대에서 폭발되고 만주에 있는 일본 세력을 몰아내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엉뚱한 구실을 내세워 봉천을 비롯해서 만주 전역에 중국군의 무장 해제를 강행했다. 장안영은 일본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미리 탐지하고 있었으므로 봉천을 탈출했다. 만주 동삼선 대부분을 평정한 일본군은 1932년 3월에 천진에 은둔하고 있던 마지막 황제 성통제 부위를 데려와서 만주국 황제로 옹립하고 계대 정부인 만주국을 탄생시켰다. 동삼선은 본래 만주 지방 만주 민족의 만주 민족 청주의 본거지로 이 땅을 만주인에게 되돌려 준다는 미명 아래 그 당시 일본군의 보호 아래 계대 정부의 만주국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만주인은 대부분 한족에 동화되어 만주하고 만주에 살고 인구 만주에 살고 있는 인구 대부분 한이었다. 그래서 만주족은 있지만 지금도 만주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만주족들은 만주어를 몰라요. 다 한족 다 됐어. 예. 그래서 인제 뭐 그 의미는 없는 건데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서안 사건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서안 사건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인제
되게 중요한데 1936년에 일어났고요. 그걸 계기로 해 갖고 나중에 인제 중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제2차 국공합작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볼게요. 자, 예전에 아마 11년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면 서한 사건 배경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자, 일단은 12구 학생 운동을 통해서 항일 여론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일본군이 계속 공격하죠. 만주만 점령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인제 연화성이나 그다음 수원성도 이제 공격하죠. 그러니까 연화와 수원이 오늘 내몽골 자치주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인제 장악하고 계례 정부를 세워서 완전히 인제 뭐냐면 북중국을 분리하려고 해. 예. 자, 그다음에 동북군, 그러니까 장하장 부대죠. 장하장 정부가 인제 그 당시 이제 그 앞에서 그 장개석이 그 공산당 토벌하니까 토벌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걔가 거부를 해. 오히려 공산당과 긴밀한 연대를 하게 되죠, 항해의 목적으로. 그리고 인제 그 당내에서 양강사병 같은 것들이나 복권 인민정부나 이런 것들은 인제 군벌들이 인제 일으킨 건데, 군벌들이 그 당시 항해를 내세워 갖고 장개석 정부한테 개긴 사건이거든요. 뭐 이렇게 인제 이런 를 배경으로 해서 사안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과 과정을 보면요. 장개석이 6차 포회전을 이제 다독히 촉구하게 서한을 방문했고, 그때 장하란과 양호성이 장개석의 말을 안 듣고 이제 개기니까 장개석이 호통을 쳤고 열받아서 장개석을 구금을 했죠. 그래서 인제 장개석이 구금받았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 남경 정부에서 하응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인제 육군 군대를 총선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토벌령을 내렸지만 송미정이나 송자문 같은 사람은 "지금 싸우면 안 된다. 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건너가서 서안에 가서 인제 송미장, 송자문 등등을 건너가서 협상을 해요. 그래 갖고 결국에 또 공산당 주문내도 와서 인제 회담을 하고, 공산당 안에서도 이참에 인제 뭐냐면 장개석을 죽이자는 소리도 있었어요. 왜냐면 장개석한테 많이 당했으니까. 근데 주윤래 같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다. 지금 죽이면 오히려 더 중국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차라리 여러 명의 군벌들 싸우느니 그냥 한 명의 장개로 싸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왜냐면 대화 상대를 통일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결국에 공산당 주윤래 회담하고 합의를 하죠.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하고 국민당 공산당을 합작하자. 개조해서 합작하자. 이런 걸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문서로 남기냐 마냐 가지고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장개석이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만류했기 때문에 사나이가 딱 만류했으면 지킨다. 이런 문서 남길 필요 없다."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서안 사건 때 합의한 내용대로 공산당과 국민당이 뭐냐면 합작을 하죠. 제2차 국공합작이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장개석이 석방이 되는데, 장개석이 석방될 때 누굴 데리고 갔냐면 장하장을 끌고 왔어. 장하 그래서 얘가 이제 주둔을 했잖아. 그래서 장하장을 가택 연금을 시켜 놓고 나중에 인제 국민당이 대만까지 가잖아요. 대만까지 끌고 와. 이 장하장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자, 그때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주사변으로 자신의 근거지를 만주에 잃은 장하장 동북군은 공산당에 대한 6차 포위 공격 임무를 두고 서한에 주둔하고 있었다. 장하장은 1936년 1월 동북대 학생들이 서한에 찾아와 온 이래 항일 여론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9월에는 북부중국에 모여든 학생 370명을 훈련시켜 합병대를 이제 합병대를 조직하고 동부군 안에서 항해를 주장하는 여론이 강해졌다. 그리고 1936년 전반기에 공산당과 정정을 맺고 공산당원이 서한에 주재하면서 동북군과 양호성의 서북군을 개조를 도와줄 것을 정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자, 이와 같이 장하장이 항일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던 중 일본 강동군이 내몽골 독립시키는 공작 일환으로 수원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장하장은 이제 장개석에게 부대를 이끌고 수원성에 가서 중국군을 돕겠다고 요청했으나 장개석은 이를 거부하고 공산당 토벌을 요구했다. 장개석은 그 총공격을 준비를 갖추고 1936년 12월 4일, 그러니까 이제 12월 4일 서안으로 이제 와서 그 장하장에서 장에게 공산당 토벌을 하든지 아니면 동북군, 서북군 각각 복군과 안희성이 이동하라고 요구했다. 동북군과 서북군 가운데 항일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그들에게 공산당 토벌을 강요한다는 것은 장하장이나 양호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자, 또 복권과 안희성으로 이동하는 요구는
장개석에 의해서 제거된 의미였다. 이에 이제 장한영과 양호성은 제6차 공산당 포위 공격 명령을 내린 12월 10일 날 장개석을 체포 연금하고 전국의 내전 중지, 체포된 구국연합회 지도자 석방 등 정구전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8개의 항을 주장을 하는 전보를 내보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한 사건에 대한 국민당 내의 친일적인 인물들은 대표적인 친일적 인물들이 이제 뭐냐면 그때 그 하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 당시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장했으나 장개성 부인했던 이제 송미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했죠. 그래 갖고 송미경 등은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안을 왔다. 자, 공산당은 장한영 요구에 따라 주윤례를 파견해 평화적 해결을 도모했고 구국연합회는 장개석의 이제 그 뭐냐면 석방과 중앙정부의 지도 아래 항일전을 요구했다. 장개석을 석방해 그의 지도 아래 항일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반적 여론을 배경으로 장한영, 양호성, 공산당과 국민정부 간에 그 협상을 벌어져 내전 정지, 항일, 국민당, 공산당의 어떤 국민당과 국민정부의 개조 등을 포함한 협정이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인제 뭐 앞으로 이제 전쟁 나면 인제 뭐냐면 우리가 인제 국공합작하자 요 내용도 인제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자, 25일 장개석이 석방되고 서한 사건 평화적으로 타결됐다. 어. 자, 이로 인해서 내전 정지와 이제 일치 항일 약속되자 그동안 항일을 요구해왔던 다多数 국민들이 안도했다. 그래서 약속대로 내전이 정지되고 이후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지속적인 정식 회담이 열렸고 몇 차례 이제 회담이 열리던 중 1937년 7월에 전면적인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당, 공산당 서로 합의를 하고 9월 23일 날 제2차 국공합작을 공식 선언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공산당 소비에트는 국민정부의 시하에 병구 정부를 격화되었고 홍구는 그 당시 이제 국민혁명구로 개칭되어 국민정부 제8요구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정부는 공산당에 대한 합의상이에요. 무기 공급을 약속하고 공산당을 대표로 장례에 소집된 국민 참전에 무소속 대표와 함께 참가한다고 약속했다. 자, 이게 두 개의 정부로 나눠져 있던 중국이 항일을 위한 통합되었으나 두 개의 정부로 나눠졌던 중국의 항일로 위해 통합되었으니 만큼 중국은 일본 침략의 전면적인 항쟁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공산당의 소비에트 정부의 이런 조치 있죠. 그리고 요런 조치들은 이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부터 준비했었고 그리고 제2차 국공합작을 하자마자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꼭 이때부터 한 건 아니라 예전부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여론 같은 걸 좀 볼게요. 요걸 좀 없는 내용이니까 좀 보충 설명할게요. 서한 사건에 대한 여론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요때 인제 서한 사건 끝나고 나서 그 합의 내용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면 여론을 보면 장하장하고 양호성의 주장은 올바르나 수단이 잘못됐다. 왜냐면 장개석을 이렇게 구금하고 하면 잘못하면 장개석이 죽을 수 있잖아. 그럼 일본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서한 사건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 방향을 보면 공산당은 정당 동지에 고하는 글에서 이 서한 사건 이후에 당내 반발도 많았어요. "왜 장개석을 손을 잡냐." 또 이걸 무마시키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양보와 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했는데 자, 하여튼 그리고 정책 전환을 하죠. 무장 폭동을 중지하고요. 그래서 국민정부 타도 포기, 철저한 민주제 시행. 그러니까 철저한 민주제 시행. 이거 뭐 중간파를 이제 수용해서 공산당뿐만 아니라 범군화해서 이제 민주파, 중간파도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주에 대한 토지를 몰수를 중지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토지를 몰수해서 나눠주잖아. 근데 감조 감시 정책만 한 거야. 감조 감시 정책은 지대만 낮춰주는 중농들을 인정하고 그 지주들 중에 중소지주들 있잖아요. 이들은 이제 토지 소유권 인정하면서 다만 지대만 낮춰주는 소장료만 낮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했고 그다음에 소비에트 방식을 포기했죠. 번굴 대체인데 이게 서한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는 제2차 국공합작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2차 국공합작 때부터 전부터 그런 것들이 행해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마무리된 게 제2차 국공합작 이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후로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공산당의 조치는요. 자, 그리고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국민당이 주도권을 잡아 항해를 전개한다는 걸 이제 내걸었고요.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이 진행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것들 인제 마무리 짓고 했는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가 팔려곤만 알고 있는데 팔려곤 외에도 강남에 군대가 있었어. 중국 공산당 군대가. 이게 신사군이군요. 신사군. 그래서 이 신사군을 나중에 국민당군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신사군을 국민당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런 조치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동계를 볼게요. 동계. 동계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70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은 70번. 자, 서한 사건과 국공 항일 통일 정선을 볼게요. 1936년 장개석은 성서동 북부의 공산당에 대해서 제6차 포위전을 시작했다. 동북군과 서북군이 제1선에 투입되었는데 동북군은 이미 만주사변으로 철수한 장하장 군대였고 서북군은 기독교 세체가 짓고 항일을 주창한 풍옥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양호선이 사령관이었다. 그래갖고 있고 공산당의 홍보는 이에 대해 중국인이 서로 싸우지 말고 일본군과 대항하자는 선전과 설득을 하였고 그다음 장개석 군대도 공산당과 싸우는 것은 회의적이기 때문에 전혀 산신했다. 그 대신에 항일 구국전에 대한 열성이 대단했다. 장개석은 국면을 타개하고 장병을 이도하고자 1936년 12월 4일 열차로 낙양으로부터 서안으로 들어갔다. 장개석을 맞이하는 학생들은 국내 단결을 호소하면서 시위를 하고 군인은 내전 중지와 대일 공동전선 구축을 호소했다. 그러나 장개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장하장을 공박했다. 자, 이에 격분한 장하장은 장개석을 감금하는데 대담한 행동을 나왔다. 자, 이것이 유명한 사안 사건이다. 자, 장하장은 장개석에 대해서 내전 종식과 항일 공동 전선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서한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을 시켰다.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장개석의 위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위상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외국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고 동아시아 및 세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 서한 사건에 대한 국민당 내부의 친일파는 강경한 무력 해결을 주장했으나 친명 친미파 그러니까 이제 그 송민영이나 뭐 송장훈이나 그런 사람들은 내전학 때는 도리어 중국에 불리하고 일본에 이롭다는 판단에 합평 연구 해결을 주장했다. 장개석의 부인 및 그 고문이었던 도널드가 서한에 오고 장하장을 이제 요청으로 중국에 주는데도 서한에 와서 장개석과 두 차례 회담을 한 걸까. 장개석은 석방되고 이듬해 국공합작을 위한 통일전선이 설립되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국공합작 제2차 국공합작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으로 넘어갈게요, 중일 전쟁. 자, 이 중일 전쟁은 1937 년부터 해서 45 년까지 인제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주로 인제 정규전은 당연히 국민당이 했죠. 전면 전쟁은 이제 국민당이 했고 게릴라 부대는 그 뭐냐면 전후 이제 전쟁은 공산당이 주도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 공산당만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부각해서 근데 실제 전투는 애들이 했어요, 국민당이. 공산당이 여기 보조를 해준 거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중일 전쟁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중일 전쟁은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 한 문제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그래서 한번 일단은 강독을 좀 해 볼게요. 자, 중일 전쟁의 이제 발발 계기가 됐던 사건이 노고구 사건이죠. 노고구. 그래서 이제 이 노구 사건의 전말이 뭐냐면 이때 이제 부평 교회에 노고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고구에는 이제 요쪽에서 이제 일본군이 있었고 여기에 중국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군에서 이제 초소해서 그 병사 한 명이 점호 시간에 없는 거야. 그게 누구냐? 이게 얘가 가만히 생각해 중국군이 얘를 납치해 가지고 죽였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때 연대장이 누구였냐면 무타쿠치 네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타쿠치 네나. 유명한 사람이죠. 요번에 인팔 작전을 이끌었던 이번에 기축용대 나왔죠. 인팔 작전을 이끌었던 그 사령관 연대장인데 하여튼 이 무타쿠치 네나가 자기가 판단 이거는 중국군이 인제 뭐냐 잡아간 거고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걸 보복해야 된다면서 공격 명령을 낸 거예요, 중국군한테. 그리고 이게 전쟁으로 뭐냐 확대됐죠.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일개 연대장이 이 뭐냐면 내린 명령을 가지고 확전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때 일본군이 그랬어요. 이 무타쿠치 네나도 당연히 그 사단장한테 보고하고 군단장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가 멋대로 인제 뭐냐 판단해 갖고 전쟁이 시작된 거야. 전투가 시작돼서 밀고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인제 중일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사건이냐 개결이 노구구 또는 루고차오 사건 774변이라고 해요. 예. 7월 7 일날 있기 때문에 이 노구구에서 인제 뭐냐면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보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0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은 80 번이에요. 자 1937년 7월 7일 밤 부평교외의 노후구에서 훈련 중이었던 일본군을 향해 총탄이 몇 발 날라오자 일본군이 부근에 있던 제29군을 공격했다. 자, 이 사건이 이후 이제 8 년에 걸쳐서 항일 전쟁이 시발점이 됐다. 며칠간의 국지적인 전투가 있은 뒤에 일단 정전을 맺었으나 일본은 중국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고 중국 공산당 7월 8일 국공학자를 통한 항일 전쟁을 발동하자고 주장했다. 장개석도 여산에서 항전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래서 일본군 증원부대를 맞아 7월 28부터 29군에 대한 총동력을 가하기 시작해요. 30일 날 부평과 천진을 점령하고 그리고 8월 13일 날 상해에서도 전쟁을 했어. 이게 이제 제2차 상해 정전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일본군의 총공세에 직면해요. 8월 14일 국민정부는 전면 전쟁을 선포하고 장개석은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육해 공군 대원수로 총동원을 내렸다. 자, 공산당 합작해 홍군을 8.6군으로 개명하고 하북지방의 국민혁명군을 편입시켜 항쟁 항정을 항저 편입시켜 항전을 나섰다. 전쟁은 국민정부의 전국군 5개 정부로 나눠 전쟁을 치른 정면전쟁과 공산당이 하북, 하중 지방의 유격전을 벌이는 전후방 전쟁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속전속결로 전쟁을 종식시켰던 전략으로 하북을 정면 침공한 일본군에 대해서 국민정부는 하북을 전략상 포기하고 주력군을 양자 하류에 집중시켜 일부 상서 등지에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을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가게 만들어 동쪽부터 서쪽에 만들어 시간을 버리고 그 사이에 자원이나 성비, 인원 등 양장 상류의 오지도 소개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제 중국의 지형을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지형을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있으면 이게 이게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고지예요. 여기가 인제 산도 많고 고원도 많고 예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에 반해서 이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야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길 기준으로 해 갖고 이렇게 이 선을 대충 요 선을 기준으로 해 갖고 요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80-90%가 여기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 20% 여기 사는 왜냐면 여기가 살기가 좋거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야지대고 인제 주로. 그래서 인제 있는데 주로 인제 일본 군들은 주로 인제 기동화됐죠. 상대적으로 볼 때는 무기도 좋고 장비도 좋아. 그래서 뭐 전차나 장갑차도 있고 하여튼 기기화돼 있어.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또 뭐냐면 아 공군력도 되게 뛰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평지에서 싸울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국민당군이 열세일 수밖에 없죠. 국민당군은 수는 많은데 이런 그런 장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평지에 싸우면 불리하니까 일단 평지보다는 요쪽 오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뭐 사천이라든지 청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지역에 여기 있는 이제 그 병력이나 물자나 이런 걸 다 오지로 옮겨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기를 포기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면 인제 막아내긴 하는데
점점 이제 저항하면서도 이렇게 오지도 인제 천수를 내보낸 거야. 그러면 인제 시간을 인제 버는 거죠, 요 과정에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요게 인제 다 오고, 이는 오지 같은 경우에는 상이 많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는 그 일본군의 기계화 부대가 여기 들어가지 못해. 한계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인제 이걸 이용해서 산지에 숨어 가지고 포격을 하면서 '일본군을 막겠다.' 그런 인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군들을 인제 공격할 때 이제 주력은 뒤로 빼고, 그다음 이성급 부대들만 이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계속 후퇴하면서 이제 시간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전략을 인제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인제 계속 일본군들 내지도 인제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연안 주변에 인제 싸울 때는 상관없는데 계속 이제 내지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중국 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 점령할 수 없겠죠, 일본군들이. 그러니까 주요 도시나 철도나 도로를 이제 장악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는 이미 인제 다 장악하지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일본군들이 통치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에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급선을 뒤에서 끊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점점 인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인제 일본군은 소모전화되죠. 아무리 장비와 인제 물자를 집어넣어도 보급로가 끊기고, 그리고 내지까지 들어가고 오지에 싸우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의 장점이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예. 자, 그 과정에서 인제 중국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죠. 특히 1941 년부터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일본군이 처음엔 쉽게 여기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전 양상을 띠게 되고, 태평양 전쟁 때 또 군대를 또 태평양 전선 빼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중국에 있는 이제 그 전선들은 지면련하게 된 거야. 초창기 때만 좀 잘 나갔고, 예. 이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쭉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쭉 넘어가서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에서 남경 정령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경 대학살이 일어났죠. 유명하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남경 대학살을 왜 일으켰냐, 일본 애들이. 속전속결을 목표로 한 일본군은 중국인의 항장 의지를 꺾어 놓겠다는 의도로 하북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도시민의 어떤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 살상, 강간, 약탈을 이뤘어요. 그래서 남경 점령 시 일본군의 만행은 절정에 닿았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거기에 주요 전쟁들이 있는데 한번 쭉 넘어가고요. 자, 학살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일본은 각국의 비난을 받았고, 일본군의 의도와 반대로 중국인의 항쟁 의지는 더욱 굳어지게 만들었다. 국민 정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공간을 내주고 평야지대를 내주고 상간을 넣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버는 지구 전략을 따라서 상해 감락된 1937년 11월에 수도를 사천성 오지에 있는 중경으로 옮기고 결정하고 항쟁체를 강화한 한편 항쟁 자유를 재확인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전쟁 과정 쭉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시기 때 인제 장개석이 좀 약간 쇼를 했죠. 왜냐면 인제 그 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되니까 예전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걸 좀 제한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인제 보장해 주는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좀 했어. 그래서 이제 항쟁 체제 구축하려고 했던 건데, 물론 인제 그 겉으로만 한 거고 계속 탄압은 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쭉 있는데 이런 전투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쭉 넘어가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인제 좀 보면 앞에 했던 내용들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본은 무한 정년 작전에 성공을 거두겠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데다가 무엇보다 애초에 속전속결 방식과 다르게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기는커녕 100만에 가까운 군대를 중국 전선에 묶어 둔 채 넓은 전선에 장기간에 들어가야만 했다. 중국군은 일본군 포병이나 기계화 부대가 힘을 쓸 수 없는 내지나 언덕이나 산에 진을 치고, 아까 이제 내지에 들어갔다잖아. 방어에 임했으므로 더 이상 일본군은 진격할 수 없어 대치 상태에 있다. 완전히 이제 소모전이죠. 이때부터는 인력하고 물자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가라앉는 거야, 이렇게. 자, 이와 같은 전쟁의 대책 없이 장기화되자 일본은 국민정부의 내부 붕괴를 도모했다. 일본이 동아시아 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대동아 공급권이죠. 국민정부에 접근하자 이에 동조한 왕정이
이 왕정이가 이제 아주 매국진했는데 중경에 인제 탈출해서 일본과 하평 교섭을 개시했고 그해 1943년 3 월에 남경에 친일적인 계대 정부를 세우고 그동안 점령지에 세웠던 여러 계대 정부를 시하에 합류시켰으나 국민정부는 여전히 중경의 수도를 두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경에 국민정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왕정이가. 그래서 요걸 소재로 해 갖고 예전에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그 새끼 아시죠? 새끼. 거기 보면 인제 그 배경에 보면 새끼의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 보면 이 사람이 인제 그 남경 국민정부의 일종의 뭐야 보안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걔네 정부에. 거기에 보면 그 국부였던 누구죠? 손문 사진도 있고 국민당 깃발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남경의 친일적 계대 정부를 모사한 그 장면이에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런 동안 일본은 국민정부 지역 간의 경제 봉쇄 정책을 취한 한편 또 1933년 5 월부터 중경 등 도시에 무차별 공격을 개시했다. 그래 놓고는 이게 요렇게 개시해 놓고는 나중에 인제 동경에 이제 대규모 인제 폭격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 비난하잖아. 지네들이 이렇게 해 놓고는 또 자 이거에 대한 사죄는 지금 없죠. 자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같이 전체주의적 국가와 동맹을 맺고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서고 결국 연합군이 중국에 지원하면서 중국에서 항일전으로서 일제 항일전은 인제 동아시아에서 반파시적 세계대전이라는 이단으로 치러지기 시작했다. 이게 1941 년에 인제 영국부터 태평양 전쟁부터 영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예전엔 찔끔찔끔 지원해 줬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완전히 자기 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지원해 줬냐 보면 처음에는 태평양 전쟁 전에는 여기 베트남을 통해서 인제 지원해 줬어요, 베트남. 근데 이 베트남은 이제 그 당시 인제 일본이 1940 년에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통로는 막혔고 게다가 이제 두 번째 통로가 어디냐면 버마를 통해서 인제 제어했거든요. 근데 버마를 일본이 장악했죠. 그러니까 버마하고 인도의 그 국경선 부근에 임팔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임팔 루트를 개척해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야. 그래서 부타쿠치 레나가 요 임팔을 뭐냐면 공격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 중국부터 들어가는 이 보급선을 끊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갔다가 보급 자기들 식량 챙기지 않고 갔다가 그냥 굶어서 다 죽죠, 싸워 보기 전에. 예. 자 하여튼 이 인팔 작전이 예전에 인제 5대 시험문에 나왔던 거고 이런 과정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공산군의 항전과 국공의 대립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좀 진행을 할게요. 예 요 부분은요.